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닥터 비트맨 랜선 회식을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방송을 끄고 긴장했던 게 풀렸는지 술기운이 확 올라와서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제 방송 중에 후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무리는 이제 랜선 회식으로 마무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지난 한 달간 나왔던 주요 소식들의 정리, 각자의 투자 철학, 투자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신청곡을 받으며 즐겁게 노래하는 시간 등 10월 마지막 주에 열릴 랜선 회식은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많은 분들이 즐기면서 정말 놀 수 있는 회식 같은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으로 보는 기관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항상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야기를 하는 기관인데 2주 전쯤 언급을 하고 부족하였는지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디지털 자산의 급격한 증가가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0월 1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금융 부문에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을 암호화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통화 및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IMF의 경우는 한 예로 극심한 시장 변동 기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해 경험된 시스템 장애나 고객 자금의 해킹 사례들이 있다. 아직까진 이러한 문제들이 재무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가 점점 더 주류가 되면서 그 영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F의 경우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이벤트 당시에도 법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모두 우려가 된다며 의견을 밝힌 바 있었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길에 궁극적인 목적은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금융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국가들의 경우는 이미 IMF 측이 말한 금융 안정성은 무너진 국가들이라는 것을 암호화폐 시장이 만약에 썩은 동아줄이라고 해도 잡고 싶은 심정일 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IMF 측에서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해킹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중에 가장 많은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투자자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글로벌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6천여 명의 고객들이 해커에 의해 도난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6천여 명의 고객이 해커에 의해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리핑 컴퓨터에 따르면 해커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SMS 계정 복구 프로세스의 버그로 인해서 올해 초 고객 6천여 명으로부터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합니다. 해커는 인증 코드가 포함된 SMS 문자를 가로채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는 이번 주 해킹을 당한 고객들에게 보내는 통지문에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한 해커가 코인베이스 고객 계정을 손상시키고 암호화폐를 탈취하기 위해 해킹을 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기 사건들은 계속해서 나왔지만 거래소의 해킹 사건은 참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것인데 그것도 나스닥에 상장을 한 전 세계 2위의 거래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확장이 되면서 그와 더불어 해킹과 사기의 수법 또한 정교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거래소들의 보안에 대한 업그레이드 또한 꾸준히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거래소들이 다시 한번 위기의식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제 랜선 회식을 함과 동시에 마치 첫 회식 자리를 축하라도 해주려는 듯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회식 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오르는 거냐, 오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는 것이었죠. 이에 한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상승 기술적 원인이다. 이슈는 없어 보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외환 전문 미디어 포렉스 라이브의 애널리스트 저스틴 로우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45,000에서 47,770달러까지 상승한 후에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현재 상승률을 이제 야기한 뉴스는 없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9월의 하락 당시 100일 이동평균선 돌파는 실패했지만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시도하며 9월 고점인 48,000에서 48,800달러 선 달한을 앞두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동평균선도 이제 상승을 하니까 뒤에 갖다 붙인 것인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얼마 전 비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 언급과 제롬 파월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상 이 정도 이슈로는 이 정도 상승이 여태까지 온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오를 때 돼서 오른 것이라는 게 현재 입장에서는 중론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모든 자산군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제 갑자기 오를지 그 누가 알았겠으며 지난 중국의 퍼드로 그렇게 갑자기 떨어질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게 이러한 변동성을 맞추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급상승 이후에 대규모 청산이 나왔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절대로 투자라는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가격은 가치에 종속이 되어 있으며 가격은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사람들의 수요는 곧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확고히 설 수 있는 만큼의 투자의 레벨을 올리시는 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 또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전설적으로 불리우는 투자가들의 투자 철학을 공부하며 공통점들을 모으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가끔씩은 똥꼬집이라고 이제 불리울 만큼의 여러분들의 각자 투자 철학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투자 방법이나 투자 철학이 괜찮은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가정을 세웁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지금의 자산 대비 100배가 되었을 때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왜 내가 투자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가라고 가정을 세웠을 때 100배가 돼도 모든 자산을 투자시켜 놓고도 발 뻗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산에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정답은 아니라도 적어도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 투자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이 시장이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호주의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 암호화폐 규제를 입법화하기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암호화폐 규제 입법화를 희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상원 의원 앤드루 브레그가 최근 열린 NFT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상원위원회가 오는 10월 말까지 암호화폐 규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 1년 동안 입법화할 수 있는 규제 권장사항이 포함이 될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비자 보호, 투자자 프로모션, 시장 경쟁 분야에 초점을 둔 규제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어서 내년 예정된 차기 연방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선출되는 간에 이 내용이 채택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호주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호주인들의 평균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무려 258% 성장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오히려 젊은 층보다는 65세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는 상반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 65세 이상의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투자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에 비해서
입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호주 내에서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겠죠. 현재 호주 상원의원에게서 내년 입법화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의 하원의원에게서는 조금 새로울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며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의원 톰 에머, 정부 암호화폐 통제 시도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원 내 이제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성향인 톰 에머의 경우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시민의 권리 문제로 부상을 했다. 이는 잠재적인 수익원으로 이제 정부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다. 정부에게는 영원한 골칫거리일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성장과 기업활동, 비즈니스 기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지만 연준 의장은 본인조차도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며 연준은 민간 부문과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를 믿으라. 언제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정부에게 2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은 놓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려고 한다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저 도박, 투기로만 치부가 되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새로운 자산군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엘살바도르라는 이제 작은 나라에서 달러로 법정화폐를 사용하다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추가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본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불리우는 중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기 위해 온갖 행동들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자국 내에서만 말살시켰을 뿐 글로벌적으로는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기보다는 본인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톰 에머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공감이 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공감을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통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해보려는 듯한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는 뒷받침이 되어야 이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긍정적으로 보려면 또 한없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규제적인 움직임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물론 세금 이슈 등 단기적인 급락을 야기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펀더멘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방금 전 잠깐 말씀드린 엘살바도르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지난 5월 중국발 비트코인의 반토막 이후에 이제 탄소 문제가 대두가 되며 친환경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하나가 화산 지열을 이용한 비트코인의 채굴을 하겠다뿐만 아니라 이제 화산 지열뿐 아니라 이제 소똥으로도 채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화산 지열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화산 마이닝 첫 비트코인 채굴 성공을 보고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입 부켈레의 경우는 화산 지열을 이용한 암호화폐 마이닝의 첫 번째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는 화산을 이용한 채굴은 아직은 부족한 단계임에도 3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엘살바도르의 인구는 660만 명으로 작은 나라에 드는 반면에 20개 이상의 화산이 있으며 지열 발전 이용률은 세계상의 탑5 이제 5위권 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한 후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ATM기를 불로 태우는 일들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현재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많이 진정이 된 듯 보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이제 국가 공인지갑이죠. 치보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국민 30%가 단순 다운로드가 아닌 실질적인 이용자 수라는 게 밝혀지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이 지속이 되려면 엘살바도르 국가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비트코인에 관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은 정말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아가게 된다면 남미의 또 다른 국가들에게 선례로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겠죠. 과연 엘살바도르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상승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무려 27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제 대폭 개선이 되며 다시 한번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가격이 회복을 하며 비트코인 48,000달러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및 횡보 기간이 길었던 만큼 지금의 상승장이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이번 달 플랜 B의 말대로 전고점인 64,000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게 될까요? 정말 참 오랜만에 보는 비트코인의 두 자릿수 상승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뻐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하며 전고점을 넘어 새로운 신고점에 달성하는 이번 10월달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